안녕하세요. 오늘은 32번째 날입니다.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저장소를 만들게 되고요. 그 안에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하나,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안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인서트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where 조건문을 이용해서 select 구문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회를 하는 거죠. select 이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예를 들면 create table이라든가 insert into라고 해서 인서트하는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거라든가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메소드를 썼나요? execSQ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고 select라고 하는 조회를 위한 SQL문은 rawQL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해서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SQL문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lect문을 이용하면 우리가 cursor라고 하는 객체로 그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테이블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 오늘은 그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요. 오늘은 헬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 이게 뭘까요? 헬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안드로이드는 API에서 데이터베이스 쪽을 지원을 하면서 헬퍼, 오픈 헬퍼라고 되어 있죠. 오픈 헬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리고 SQL문을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SQL문은 따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문이라든가 insert라든가 create tab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아주 복잡한 SQL 말고요. 기본적인 형태만 알아도 여러분이 웬만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execSQL이나 rawQuery,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호,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조작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앱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마켓에다가. 배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앱을 이미 그러면 이제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겠죠. 예. 근데 그 쓰고 있는 앱에서 만약에 입력 화면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입력하면 만약에 고객 관리라고 하면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전화번호, 이름 이런 것들 입력하는 화면을 만들어 줬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하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문제는 그때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칼럼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칼럼을 예를 들면 주소 칼럼이 하나 빠졌네. 그러면 테이블, 커스터머 테이블이 있으면 주소 칼럼을 하나 추가하고 싶네. 그래서 스키마를 바꾼 거예요. 칼럼을 하나 더 추가해서 테이블 구조를 바꾼 거죠. 근데 그렇게 딱 바꿔놨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앱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이미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미 데이터를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테이블을 없앤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를 해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헬퍼 클래스를 쓰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만약에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얘가 자동으로 호출해줘요. 그러면 없을 때, 있다가 아니고요. 없을 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사용자가 처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안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create table 이런 걸 그냥 실행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픈을 그냥 해주면 되겠죠. 그죠? create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사용자가 쓰고 있고 자기가 집어넣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on upgrade라고 하는 메소드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메소드를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주소 칼럼을 alter table이라고 하는 SQL 문장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배포한 앱이 있을 때,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헬퍼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이 헬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겠죠. 그래서 이 헬퍼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했는데요. 그거를 이 헬퍼 쪽에다가 갖다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헬퍼 클래스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만드냐? 헬퍼라고 하는 거를 여기 SQLite 오픈 헬퍼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헬퍼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 on create, on open, on upgrade 이런 메소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on create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없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고 있을 때는 on open이 호출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on upgrade가 호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코드를 만들어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감이 별로 없겠죠.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My Database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들거나 인서트를 하거나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헬퍼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했고요.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다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전체가 복사가 되죠. 그래서 My Database를 My Database 헬퍼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OK라고 누르면 프로젝트 전체가 복사가 됐죠? 자, 그러면 My Database Helper라는 데로 가서 우리가 프로젝트 복사한다면 어떻게 해요? 패키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죠? 자, 패키지 이름을 선택하고 나서 리팩터, 리네임 하게 되면 패키지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My Database, 그리고 .helper라고 할까요? 네, 그냥 그대로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OK 눌렀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이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refactor, rename, my database, helper, activity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manifest 파일로 가서 manifest 파일 안에 보면 org, android, town, my database까지만 돼 있죠. 패키지 이름이, 기본 패키지가. 그러면 my database .helper였네요. 자,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helper라고 들어가 있는 거 이거 그냥 빼줄 수가 있겠죠. 메인 액티비티에 그냥 .my database helper activity로 해놓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이렇게 뜨고요. yes 눌러주면 이거 다시 만들어지지만 메인 액티비티가 보면 import가 잘못되어 있죠. 컨트롤 Shift 알파벳 O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같이 해본 거죠. 자, 이거 전번에도 한번 해봤으니까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4가지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차례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create table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헬퍼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헬퍼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헬퍼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어떤 헬퍼라고 할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헬퍼라고 이름을 하나,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xtends, 자, 상속을 했어요. 뭘 상속했냐면 SQLite open help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SQLite open helper 빨간 줄이가 있네요. 컨트롤 Shift 알파벳 O 누르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헬퍼에 빨간 줄이가 있으니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그 밑에 컨스트럭터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쵸? 컨스트럭터가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컨스트럭터를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add constructor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있는 그 constructor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죠. 파라미터를 위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멘트는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컨텍스트는 뭔지 알겠죠? 그죠? 액티비티 같이 화면이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액티비티가 컨텍스트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name이 있어요. 그 다음에 factory가 있고 버전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아하, 이게 대충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랬더니 super라고 해서 그대로 호출이 됐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렀는데요. 그래도 빨간 줄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고요. 그래도 빨간 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빨간 줄에 갖다 놓으면 add unimplemented method. 아, 이 컨스트럭터는 추가는 했는데 그거 말고 또 있다는 거네요. 자, 이 add를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자, add를 눌러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메소드들이 여기 쭉 추가가 되네요. 자, on create하고 on upgrade가 자동으로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필수적인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커멘트를 일단 지우고요. 커멘트를 일단 지우고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우리가 SQLite Open Helper라고 하는 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나왔는데요. 이 기본적인 구성에서 자, 컨스트럭터 먼저 보죠. 자, 그러면 컨텍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라고 대충 치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name이에요.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customer.db라고 만들었다면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cursor factory라고 해서 팩토리가 있는데 이건 일단 널 값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포를 이미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배포할 때 우리가 버전을 1로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그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바뀐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버전 2로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버전 2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여기 on 업그레이드가 호출되면서 올드 버전이 1, 뉴 버전이 2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버전 정보는 누가 주냐? 여러분들이 직접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면 1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스키마가 바뀔 때, 그럴 때 2라고 버전을 주면 여기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편리하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on create, on upgrade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사용하게 돼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 on create가 호출되고요. 이미 있다면 on upgrade가 호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그 코드 중에서 필요한 거를 여기 적절한 데다가 한번 갖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 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오픈 헬퍼라고 하는 거에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면, 그죠? 오픈 헬퍼라고 하는 걸 만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픈어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하지 않아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오픈어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헬퍼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그 안에 코드는 다 넣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번 이걸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데이터베이스 헬퍼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헬퍼 우리가 새로 상속해서 정의한 거죠. 그러면 이걸 헬퍼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헬퍼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처음에 호출이 됐는데요. 자, 이 안에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딱 맞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름은 customer db예요. 그러면 customer db를 그대로 두고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 자, 아까 이번에는 helper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new database helper라고 해서 얘가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헬퍼에는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컨텍스트. 그러면 이게 액티비티니까 this 넣어주면 되죠. name, 데이터베이스 name입니다. 여기 name을 해주면 되죠. customer db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cursor factory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거는 null로 일단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있었어요. 자, 인티저 값으로 해서 버전인데 우리가 일단 여기서 자,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1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전을 정의해놨고 여기다 버전 이렇게 넘겨주면 헬퍼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SQLite 오픈 헬퍼를 상속해서 정의한 이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처음에 눌렀을 때 create database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데 그때 이번에는 helper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죠. 그렇죠? 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찍었는데, 텍스트형인데요. 자, 이때 하나 글자를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버튼은 어차피 여기서도 똑같이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게 호출됐는데, 자, 이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create table을 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insert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헬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낸 다음에, 이거를 헬퍼 안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헬퍼 클래스 안으로 옮겼고요. 이렇게, 컨트롤 V에서. 헬퍼 클래스 안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create table이나 insert data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메소드들은 어디서 호출이 돼야 돼요? 자, on upgrade일 때는 이게 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on create일 때 호출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insert data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on create가 호출되고 그러면 create table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sert는 여러분이 처음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때 그냥 자동으로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insert 데이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일단 헬퍼로 넣은 겁니다. 이거는 헬퍼에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 on create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얘가 만들어질 때 없으면 on create가 호출돼서 테이블도 만들고 데이터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on upgrade는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new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을 아까 버전 지정해 줬잖아요. 그거를 2로 바꿔주면 이 on upgrade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create table 얘기했던 것처럼 create table이 아니라 필요하면 alter, 그죠? alter table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SQL문을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exec SQL로 실행하면 되겠죠. 자, 일단 create table 안에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가 helper 안에서라고 이렇게 글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데이터가 추가됐어요.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것도 헬퍼 안에서 데이터를 넣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 안에서, 여기 있는 헬퍼 안에서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것도 이 안으로 보내는 게 낫겠네요. 그죠? successful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퍼라고 하는 거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헬퍼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on create, on upgrade 자동으로 호출되고 그 안에서 테이블을 만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언제? on create가 호출될 때만. 자, 그리고 우리가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구조까지 만들어주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쿼리를 하죠. 그죠? 쿼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쿼리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줬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했는데, 우리가 create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안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안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헬퍼로 만든 경우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참조를 할까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헬퍼를 만들고 나서 참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참조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SQLite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이 밑에서 참조할 때, 자,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걸 직접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헬퍼 안에 보시면, get readable database와 get writable database가 있어요. get writable로 하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writable database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open or create database 하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쿼리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참조해서 쿼리하는 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 3하고 2하고 3 같은 경우에 이건 필요가 없죠. 그죠? 요거는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이게 근데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 3번하고 4번을 아예 다 없애고 쿼리 데이터를 2번으로 올린 다음에 두 개 버튼은 이렇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 버튼만 남기고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헬퍼를 이용해서요. 두 번째는 쿼리하는 거니까 XML 레이아웃에서도 그거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DB 만들기 두 번째 버튼이 테이블 만들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버튼이 데이터 조회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 만들기 두 번째가 데이터 조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도 바꿨고 그 다음에 코드상에서 우리가 그걸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죠?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헬퍼 안에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이용해서 쿼리를 했죠.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에뮬레이터를 띄워놨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의 4.0.3 버전을 띄워놨습니다. 자, DB 만들기 먼저 처음 해볼까요? DB 만들기 버튼을 눌렀더니 에러가 났네요. 이게 뭘까요? 가서 볼까요? 자, 로그캣에 가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봤더니 널 포인터가 떴네요. 그죠? 네, 널 포인터가 떴는데 가서 봤더니 인서트 데이터라고 해서 호출되는 부분에서 널 포인터가 떴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몇 번째 라인인지 뭐 한참 가야 되네요. 121번째 라인에 자, 여기 라인이 안 보이죠, 그죠? 라인이 안 보일 때는 여러분이 윈도우 가서 Preferences 가서 General에 가보시면 에디터라고 있고요.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까지 가보면 여기에 Show Line Numbers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Apply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1번째 라인에서 얘가 널이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널입니다. 그러면 insert data라고 하는 게 호출될 때가 어디예요? insert data. 여기서 호출이 되네요. 그죠?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헬퍼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여기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create table, insert data를 그대로 복사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db를 전달해주고 여기도 db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db라고 하는 거가 여기로 전달돼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db로 바꿔야 되겠죠.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헬퍼 내부가 아니라, 그죠? 이 헬퍼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참조하던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 전달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 지역 변수로 전달되는 이 db 객체를 여기로 전달해서 얘를 참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서트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인서트 데이터 이렇게 하고 이걸 전부 다 db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가 많네요. 그죠? 매번 호출해주니까 이것도 db 트랜잭션을 쓰니까 이것도 db 이것도 db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 만들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됐네요. 그죠? 자, 헬퍼 안에서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헬퍼 안에서를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커스터머 테이블이 헬퍼 안에서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에 헬퍼 안에서 데이터를 넣었어요. 됐네요. 그 다음에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customer.db. 이게 마지막에 뿌려지게 지금 됐죠. 그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조회를 눌러볼까요? 아, 데이터가 그대로 다 똑같이 조회가 되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 조회하는 그 메커니즘이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 그 다음에 데이터 넣기, 그죠?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헬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onCreate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없을 때는 그때는 내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이쪽 DDMS 쪽으로 가서 자, 데이터 파일 익스플로러에서 데이터 밑에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지금 실행한 프로그램이 뭐예요? org 앱을 보면 org android town my database helper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아하 customer.db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customer.db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일단 이렇게 자 이제 앱을 지금 처음 실행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db 만들기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만 호출되죠, 그죠? 아까는 실제로 헬퍼 안에서 만들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뿌려졌는데 만들어졌어요만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죠? 자, 우리가 헬퍼 안에서 이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on create나 on upgrade가 아니라 on open이라고 하는 게 호출되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넣었는데, 헬퍼를 이용해서. 그죠? 자, 이거를, 여기가 아니네요. 그죠? 아하, 이게 아니라,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 밑에다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on create 자 여기서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뭐 이름은 일단 이제 찍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on open 이런 거 이미 있으면 on open이 호출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ource override implement method 가서 보면 on ope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오픈만 하게 됩니다. 이걸 선택해서 OK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텍스트 뷰에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했어요 라고 보내볼게요. 자, 그 다음에 on 업그레이드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 버전을 바꿔서 하게 되면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조금 있다가. 그래서 여기다 찍어보죠.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전 버전은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뭔지 찍어보고요. 그게 뭐예요? 올드 버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버전은 뭔지. 그렇죠? 그래서 new 버전이라고 찍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 하는 시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으니까 다시 실행해서 저 버튼을 누르면 이제 뭔가 다르게 보이겠죠. 자, db 만들기 누르면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했어요 라고 뜨죠. 그죠? 왜? 우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on open만 호출되는 거죠. on create가 아니라. 없으면 이게 호출되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on open이라고 하는 게 호출된 상태에서 데이터 조회 누르면 조회 제대로 되네요. 그죠? 오픈만 된 상태니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on 업그레이드도 여기다가 텍스트 뷰로 뿌리도록 했으니까 업그레이드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헬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 때 오픈 헬퍼를 이용해서 만들 때 버전을 넣어줬었는데요. 이 버전을 1로 넣어줬어요. 그죠? 그 버전을 1로 넣어준 건 언제예요? 지금 처음 만들어질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여기다 2라고 넣어준 거예요. 버전을. 그죠?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 헬퍼를 호출을 해준 거죠. 그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객체를. 자, 그러면 이전에 1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이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미 배포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단말기 자체가 배포한 단말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배포한 사람이 새로 이걸 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Ctrl F11 눌러서 한번 그대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만들기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거 뜨죠, 그죠? 그래서 이전 버전,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지금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베이스 버전은 1이고, 현재 버전 뭐예요? 우리가 지금 2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2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헬퍼 안에서 여기 있는 on 업그레이드가 호출됐다는 거고요. 업그레이드 요 코드가 다 끝나면 다시 on 오픈이 호출돼서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했어요가 그 밑에 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픈 헬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SQL문만 조금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배포를 할 때는 언제 오픈이 되고 언제 버전이 바뀌었고 언제 크리에이트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헬퍼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헬퍼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직접 체크하면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헬퍼를 사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헬퍼 사용하는 것까지 봤고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헬퍼까지만 아셔도 여러분의 앱에다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기능을 그대로 붙여서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헬퍼에 대한 내용도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